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 선선한 날씨에 여러분들 사주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능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라는 게 요즘 뭐 에어컨도 다 있고 그래서 여름에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61세 된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 건데요. 이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주로 이제 대운을 중심으로 풀어요. 세운까지 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 풀고 대운만 가지고 이제 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운도 마찬가지예요. 대운하고 세운하고 이렇게 시기를 분별해가지고 풀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운까지 이제 풀어드리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튜브가 너무 또 시간이 길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한 15분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짧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우리가 항상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 되죠.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투출된 기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그걸 무기로 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주특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장간을 일단 보시면은 해월의 갑자일주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천간에 어떤 기운이 투출되는 걸 보면은 이 본기는 투출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여기인 무토가 투출됐으니까 이게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이 현재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뭘 해서 좀 큰 돈을 잡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좀 큰 돈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인을 가지고 내가 투자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큰 돈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오행이 좀 단순합니다. 목, 그 다음에 수, 토 이렇게 세 가지 오행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화나 금의 기운이 없습니다. 조금 이제 단조로운 사주가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재성인데 이게 있으면 관이 있든지 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생재하거나 그 다음에 재생관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 사주는 상신이 없고 오히려 기신, 병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인겁재가 있고 그 다음에 비견이 있어서 여기서 목국토 이런 식으로 내 재를 분탈을 하는 형국입니다. 만일에 여기 을목 대신에 병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신금이 있어서 여기 이 비견을 제어하고 내 재를 보호하면은 내가 재물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주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운은 없고 이 비견이나 이 양인겁재가 이렇게 재를 분탈하는 형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복이 있을까요? 아무리 편재격이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내 재물이 계속 깨집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또 지지로 보면은 여기 해월의 간목이다 보니까 이게 간목의 장생이죠. 그리고 진토에도 뿌리가 있고 이 해월이니까 이 갑을목은 이 해자축, 임묘진 이쪽으로 해서 좀 강한 어떤 기운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도 11월 달에 우리가 육림의 날 해가지고 나무를 심죠. 겨울에 나무를 심으면은, 겨울 초입에 심으면은 그 나무가 오히려 봄에 식목일 때 심는 것보다 더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 뿌리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해월의 간목은 너무 추운 거죠. 추우니까
이럴 때는 해자축월에 갑을목은 그 화기운을 반긴다. 그런데 여기에는 화기운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우리가 딱 보면은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해월에 여기 또 자수, 그 다음에 여기 신자, 이것도 수가 되고 신자 수두. 그래서 이게 찬 어떤 그런 기운으로 가득 찬, 땅은 차서 이 갑목이 자랄 수가 없고 그나마 돈을 조금 벌면은 누군가 그 내 돈을 채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이 비견겁재가 이렇게 그 재를 쳐가면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덕, 그 다음에 재물덕, 여자 덕이 좀 없는 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그러면 언제 발복을 하냐 하면은 이제 따뜻한 화의 기운으로 갔을 때, 따뜻한 화의 기운으로 갔을 때 발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 화기운이라 금의 기운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좀 좋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사주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발복하기 위해서는 운에서 내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운을 살펴보면은 어렸을 때는 수기운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목기운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화기운으로 흐릅니다. 이 찬 겨울에 갑목이 또 수기운으로 흐르는 것도 그렇게 좋을 게 없죠. 그 다음에 이 그 찬 겨울에 임목으로 흐르는 것들은 여기가 수생목에서 이 재를 또 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비로소 이 사주는 59세 이 말년부터 접어드는 화기운이 좋죠. 그래서 겨울에 갑을목이 화를 보면 좋다고 했는데 드디어 갑목이 화의 기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재를 생할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좋은 거죠. 이 사주를 보면은 어렸을 때 화운으로 흘러가지고 목생화, 화생토 이 부분은 좋은데 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 뭐 재를 번다 이렇게 하지만 큰 재를 벌겠습니까? 지지로 보면 또 아직 찬 기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그 편인이 이렇게 재극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바깥으로는 내가 뭐 재주껏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 보면은 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토, 기토가 들어오더라도 이 비견겁재가 전부 다 이걸 극하죠. 그리고 49세가 되는 경금이 들어오면 을경합해가지고 양인겁재가 합사를 하는 거니까 내 약간의 공은 세울 수 있지만 여기 지지를 보면은 여기 또 재가 들어와서 이 인을 극하니까 내가 처음에 뭔가 그 공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내 가진 거를 잃을 수가 있고 좋을 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임묘진까지도 그렇게 크게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9세가 되면은 이게 61세니까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내년부터 이제 이게 화기운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만의 나이를 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해월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61세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 해월에 들어와서야 되는 거니까 59 대운이지만 61세 되면은 이제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월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제 내년에 을사가 되면은 을사 병호 정리해가지고 내년부터도 이제 세운도 화의 기운으로 흐릅니다. 대운도 화의 기운으로 흐르고 세운도 화의 기운으로 흐르면은 내년 그 5월 달부터나 이 사주는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임묘진 흐르는 것보다도 사오미로 흐를 때가 더 좋은 거니까 이 사주는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 조금 이제 그 빛을 보기 시작한다. 드디어 그동안 사실 이분이 제대로 돈도 변변히 벌질 못하고 그리고 서해안 쪽에 뭐 땅을 하나 사놨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개발 호재가 있어서 했는데 그 자기가 산 땅 앞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좀 그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한 몇 년 전에 사뒀던 게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사오미로 흐르면은 나한테 좋은 기운이 오니까
그때에 맞춰가지고 그 산 땅을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긴 어떤 그 터널 속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신사 이모까지도 좋죠. 일단 겨울에 갑을 먹은 용신 이전에 조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겨울에 경신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우선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좋다. 그래도 여기 또 수기운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 비견겁재를 생해줘서 이거를 극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가기 때문에 약간 재물의 손상순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운 자체는 화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건 좋을 거다. 내가 돈 버는 과정에서 또 조금 남한테 좀 뜯기는 돈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이 80세, 79세부터 들어오는 개미에 대오는 같은 화기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 무게압이 잡히는 그런 이제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들어오면은 그 해묘음이 목국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겁방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때는 내 또 가진 것도 좀 그 잃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적당한 요 시기에 자기 재물을 좀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그냥 편하게 좀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화기운이나 그 다음에 금기운이었기 때문에 건강성으로 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런 화기운이 없으면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그 안과 질환 쪽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금의 기운이 없으면은 우리가 폐나 대장 쪽이 약합니다. 그 폐나 대장 쪽이 약하고 그다음에 그 뼈나 관절 쪽, 그 디스크나 이런 쪽에 그 기능이 약합니다. 특히나 이제 화기운으로 흐르면 없는 금기운 중에서 이 화극금을 하는 거니까 이분은 이때 분명히 건강상의 문제를 좀 발생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도 보면은 이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장간에조차도 금기운이 없는 그러한 사주에 화기운이 오면은 화극금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때 그 어떤 자기 그 재물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상에 조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특히나 폐나 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의 기운은 또 암을 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암. 그래서 어떤 그런 쪽의 건강, 그 다음에 뼈나 관절 쪽의 건강을 필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오행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물론 그 선후 관계나 그 다음에 그게 하는 역할을 좀 살펴봐야 되지만 이 편고된 사주보다는 오행이 골고루 있는 그 사주가 아주 대발하기도 힘들지만 아주 이렇게 그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어떤 기운이 잡아주고 어떤 게 또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떤 기운이 또 발목 잡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무슨 꼭 성공을 뭐 크게 돈을 벌어야 크게 권력을 잡아야 좋은 건 아니고 자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그 유정한 관계를 이루어지면은 그 사주는 괜찮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 들어와서 이제 내년부터 어느 정도 재물을 좀 잡을 수 있겠지만 건강에 좀 특히 조심하시면서 사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겨울에 태어난 갑목은 조우와 그 용신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조우를 우선해서 본다. 조우도 만족하고 용신도 만족하면 대발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조우만 만족해도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왕이면 조우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용신도 만족하는 게 좋죠. 이 인격의 식상으로 들어온 거 괜찮죠. 내가 배운 걸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계약한 것들이 드디어 이제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일에 식신격에 그 인이 들어와서 그게 막으면은 그게 막히지만 인격의 식상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운도 괜찮게 흐르니까 뭐 그동안 고생한 걸 좀 보상받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